오랜 친구와 여친이 잤습니다. 채집을 했다구라. 저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미칠 것 같아요. 걔가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네요. 그 걔가 친구일까 여친일까 길진 않지만 약 7개월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조송님을 많이 좋아해서 연애 초반 같이 영상을 보기도 했고 사연을 주제로 대화하기도 했었어요. 그 채집하신 분이 저를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친이랑 동거도 계획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결혼식을 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 관계는 진심이었습니다. 빠르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헤어지기 전까지는요. 저는 친한 친구 그룹이 3그룹 정도 있는데 2그룹은 다 여자고 한 그룹은 저까지 여자 2명에 남자 2명 이렇게 혼성이에요. 여친도 처음에 많이 껄끄러워했습니다. 우리 정말 결혼할 것처럼 살 건데 혼성 그룹을 유지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었어서 동거하고 나서부터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럼 그 전에 내 친구들 한번 소개해줘도 돼? 그래, 보면 나도 좋지. 근데 이 마음이 이해는 가요. 뭐 언제까지고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야.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여기서 채집을 하는 거야?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여친이 자주 놀러와서 주말에는 늘 같이 자요. 그래서 그 집에 초대해서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계에 진심이었고 친구들에게는 몇 년 전에 이미 커밍아웃을 했었기 때문에 편하게 초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날에 갑자기 여자인 친구가 톡을 보냈어요. 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여사친이 빠지는 거야? 결혼할 사람을 소개할 자리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파토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당연하게 약속을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좀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자가 3명이라서 같이 놀기 싫나 보지? 아니 이건 빠질 수밖에 없는 개인사잖아.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아무튼 걔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저희 그룹을 좋게 생각 안 했으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긴 해요. 그치만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싫으니까 까베기가 된 거야. 그렇게 저희 집에 남사친 2명만 오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남사친들이 여친에게 싹싹하게 말을 잘 붙였고 여친도 그런 상황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도 친구들이 잘 대해서 여친이 기분이 풀렸네요. 앞으로 남자를 A와 B라고 할게요. A는 여자친구가 있고 B는 없어요. 최근까지 사귄 여친이 있었는데 짧게 만나고 헤어졌대요. 반면 A는 여자친구와 엄청난 장기 연애 중입니다. 그래서 제 여친이 A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자리 여친은 안 불편해해요? 네, 상관없어요. 내가 여친이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둘이 레즈인데 뭔 상관이에요? 레즈여도 싫을 수 있죠. 이러면서 A와 제 여친이 좀 틱틱 되더라고요. 은근 눈치 준다. 아, 눈치 주는 거구나. 그렇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B는 야야, 그래도 불편할 수 있지. 여친분 말이 다 맞아. 이러면서 추임새를 넣더라고요. 지는 솔로다 이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갔고 결국 자정까지 먹게 되었어요. 저도 취했고 친구들도 취했고 여자친구도 취했어요. 아무리 친한 남사친이어도 이성관계니까 너무 취하면 안 되지 또. 집에 있는 황도 통조림을 꺼내서 다 같이 먹으려는데 제가 가져오다가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까워 죽겠네. 왜 소리를 질러? 제가 저렇게 맨날 실수를 한다니까. 황도를 너무 사랑했던 그녀. 그래도 제 친구들 앞인데 너무 큰 소리로 짜증을 내니까 기가 죽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친이랑 서로 미묘한 감정 싸움을 하게 됐죠. 아마 친구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졸라 불편하죠. 초대해놓고 커플이 싸우고 있으면. 근데 그때부터였나 여친이 자꾸 남자 B한테 치대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솔로인 B요? 입에 뭐 묻었다면서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더라고요. 왜? 뭐 입술을 왜 만져? 남자 기준 저건 플러팅이야. 저는 그런 행동들이 기분 나빠서 여친을 방으로 따로 불렀어요.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앞이니까 그런 행동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없을 때 그러면 그게 문제지. 아니?
내가 있든 없든 하지 말아야지. 친구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 뭘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을걸? 적반하장이네.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여서 결국 대화를 멈췄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상한 상태였죠. 그렇게 둘이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이 눈치를 챘는지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눈치챘으면 집에 가. 물론 친구들 잘못은 아니지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기분 안 좋으면 밖에 나가서 담배라도 피고 올까? 여친분 잠깐 혼자 계실 수 있죠? 담배 피는데 뭘 셋이 나가요. 둘이서 나가든가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까 환기시켜보려던 친구들한테 너무 틱틱댄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서 분위기는 또 냉랭해졌고 친구들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A와 저 이렇게 둘만 담배 피러 나왔습니다. 집에는 B랑 여친만 남네? A가 담배 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너 여자친구 정말 별로다. 오늘 좀 취해서 그런 걸 거야. 취하든 안 취하든 남자 겁나 밝히는 것 같아. 여자친구는 B한테 치댔는데 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 너한테도 뭔 짓 했어? 아니 그냥 딱 보면 알아. 어느 정도였던 걸까? 그 소리 듣고 여친한테 화가 났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A가 더 미웠어요. 친구 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준 나를 원망해. 서로 담배 피면서 주절주절 얘기나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술도 더 사고 오는 길에 여친이 좋아하는 맛집이 생각나서 테이크아웃도 했습니다. 이거 주면 여친이가 화가 좀 풀릴까? 야 이걸로 안 풀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귀어. A는 이미 피곤한 거야. 여친이. 그래도 A가 분위기를 많이 풀어줬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친구들을 초대해놓고 싸운 것도 미안했고 여친도 좋은 마음으로 만나준 건데 제가 더 참지 못해서 미안하단 생각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여친한테 사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죠. 저는 신발장에서 신발을 한번 정리하느라 A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간 A가 다시 다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야야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 그 느낌이 너무 쎄해서 A를 밀치고 들어가려는데 자꾸 A가 저를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야야 이건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비켜. 아니야. 눈으로 보면 너무 충격일 것 같아서 그래. 뭔데? 뭐 하는데? 다쳤어? 제가 왜 다쳤냐고 물었냐면요. 여자친구가 평소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술도 많이 취했고 저랑 다퉈서 혹시라도 상처를 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물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지. 이 짧은 시간에 내 친구랑 여친이 백숙 파티를 할 거라고는. 그런데 A는 계속해서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렇게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자 B가 현관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A는 B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여친과 집에 단둘이 남게 됐어요. 여친은 아무렇지 않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더라고요. 너 다쳤어? 아니 왜? 집에서 둘이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이 더 이상하게 느껴져서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나는 싫다 했는데 B가 계속 그랬어. 제가 A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이 채집을 했다더라고요. 어떻게 저의 친한 친구와 제 여친이 채집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는 거절했다면서 B를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B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여친은 오히려 걸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왜? 당사자 불러서 따져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그래. 그리고 어쨌든 너가 남자랑 나랑 둘이 두고 가서 이런 일 생긴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사과가 먼저 아니야? 여친이 그렇게 말하길래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아무리 친구였어도 제가 둘이 두고 나가지 말았어야 했나 싶고 여친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울면서 여자친구에게 사과했고 여친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사연자분 입장에선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A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A는 좀 멀쩡한 것 같아요. 땡땡아 B도 많이 취한 것 같다. 오늘 있었던 일은 너가 얘기하기 전까진 모른 척하고 싶다. 어쨌든 얘 우리 집에서 재워야 할 것 같아. 내일 술 깨면 연락해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신경 쓰기 바빴고요. 그날 여친과 둘이 술을 더 마셨고 여친이 들이대서 채집도 또 했어요. 존나게 TMI인데 네.
다른 사람과 했다는 찝찝함?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 B만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여친이 집에 없는 거예요. 놀라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친한테 톡이 와 있더라고요. 너한테 미안해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 나 때문인데 왜 미안해하는 거지?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지?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어요. 진심 예상이 안 되는 전개인데 여친한테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돼서 여친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랑 여친이랑 집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둘이 눈 맞아서 채집하고 사연자분이랑 헤어지고 둘이 만나는 거야? 뭐야? 너네 둘이 왜 같이 있어?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여친이랑 B는 서로 번갈아 쳐다보더니 B가 여친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이제 지여친이다 이거야. 여친은 어제까지 저랑 사귀었으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B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친이랑 너랑 합의하에 한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친구 여친이랑 잤냐? B가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피해자는 난데 왜 차갑게 대답하지? 내 친구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솔직히 너 연애 방식에 문제 있는 거 알지? 뭐? 어제도 너무 예민하게 굴던데 여친이가 많이 지친 것 같아. 위로해주다가 한 거야. 걔 외로워 보이더라. 누가 위로해주다가 채집을 해요? 존나 특이한 위로 방식이네?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야? 솔직히 나였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 너는 내 친구면서 내 여친이랑 잤잖아. 어떻게 친구가 그래? 너 여친이 꼬신 거야. 진짜 비겁하다. 그래서 헤어지고 너랑 만난다고? 뭐 지금은 그래. 나한테 안 미안해? 너 여친이 꼬셨다니까? 서로 먼저 꼬셨다. 제가 평소 알던 B랑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쎄하고 말투는 험하고 목소리는 너무 낮았어요. 그런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A한테도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걔도 못 볼 걸 봤죠. 그래서 모임날 안 온 여자인 친구 C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C가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바로 B에게 욕을 보냈나봐요. 화끈하다. 이게 여자들의 우정이지. 그렇게 바로 손절할 줄 몰랐는데 제 얘기를 믿고 손절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예상치도 못한 연락이 왔어요. A한테서요. 왜? A? 나 아까 여친이랑 데이트하고 있었다. 왜 전화했어? 야, B랑 내 여친이랑 결국 사귄대. 안 그래도 얘기할라 했다. 근데 너 C한테도 말했다며? 그건 좀 경솔했어. 경솔? A 미쳤나? 왜? 내가 말하면 안 돼? 너가 말해서 괜히 B랑 C도 사이 안 좋아졌잖아. 안 좋아질만 하지. 그런 짐승 같은 친구를 누가 두고 싶겠어요. 그게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은 아니지만 C는 이 사건에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게 싫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야, 지금 내 친구랑 여친이 바람났는데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너라면 말 안 할래? 너도 그 자리에서 봐서 알잖아.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건 그렇긴 한데 너도 여친이랑 그렇게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잖아. 어? A가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나봐. 오늘 상했어. 지가 뭔데 남의 사이를 진지한 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진지하니까 소개해주려고 불렀고 결혼한다고 얘기했잖아. 너네가 그래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 동성관계라 인정을 안 한다 이런 뜻인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커밍아웃 했을 때도 장난치면서 그럼 여자끼리 결혼 어떻게 해?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이라 애초에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장난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애초에 저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조차 안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우리 관계가 니들이 인정해줘야 굴러가는 건 줄 알아? 존나 자아가 비대하네. 동성애자들이 받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인정을 바라냐라고 하는데 니들 인정은 내 인생에 한 톨의 영향도 주지 않아. 그냥 혐오나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네 여친 별로라고 했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B도 걔가 그 성격 받아주겠냐?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에요.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냐?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네한테 소개해준 거야.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다.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 솔직히 C도 너 커밍아웃 했을 때 좀 안 좋아했어. 갑자기 C를 끌어오네요 이렇게? 이 톡을 끝으로 A에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도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C도 반응이 안 좋았다고 하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사연자분이 C
C만큼은 믿고 있을 텐데 A가 그렇게 분탕을 치니까 당연히 혼란스럽지. 제가 커밍아웃 했을 때 응원해준다고 했던 친구였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C한테 얘기했습니다. 우선 A와 이런 대화를 했다고 C에게 말했죠. 그러자 C가 저희 그룹 단톡방을 나가더니 겐톡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네 저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인스타 카톡 다 차단했다. 너도 연락 안 하려고? 너한테 걔네가 피해 끼친 건 아니잖아. 아니? 저런 애들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안 만났지. 어떻게 너한테 그래? 너한테 그랬으면 나한테도 그럴걸? 이게 맞아. 현명한 대처지. 근데 왜? C는 제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계속 A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C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내가 커밍아웃 했을 때 반응 안 좋았다며. A가 그러던데? 아, 미안해. 아니라고 해주길 바랬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나는 그냥 난데 내가 여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왜 나를 다르게 보는 걸까? 그 톡을 보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C는 계속 톡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처음엔 나도 너무 당황했고 몰랐어서 바로 좋게 반응 못했어. 남자랑 사귀어서 눈치 안 보고 살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사랑하는 게 여자고 내가 이 사람이랑 있어서 행복한 거지. 난 이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랑인데 왜 그러냐. 근데 너가 여자친구 사귀면서 행복해 보이고 그런 행복도 있구나 알게 됐어.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성별 관계없이 똑같이 응원해줄 수 있어. 최근에는 계속 그래왔고 내가 몰랐어서 미안해. 톡을 보니까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치만 여자친구 그리고 믿었던 친구 A, B한테까지 배신을 당한 상태라 얘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대답을 바로 못하겠어. 그렇겠다. 그러면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해줘. 이렇게 톡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다른 친구들 만나서 욕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가끔 B 프사를 볼 때 여친 사진이 올라와서 속이 거북해지기도 했죠. 그렇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죠. 그러다 어제 C에게 톡이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 많이 만나느라 C 생각은 잘 안 하고 지냈거든요. C가 저에게 보낸 톡 내용은 땡땡아 밖에 벚꽃 예쁘던데 우리 오랜만에 둘이 놀러 갈래? 이랬습니다. 아직까지 읽고 있지 않아요. C를 믿어도 되나? A도 B도 얽혀있으니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낫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상처받은 마음도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가요. 지금 사연자분은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충격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요. 사실 요즘에는 손절을 되게 잘하잖아요. 안 맞는 것 같으면 손절해.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시대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또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너무 단칼에 끊어내지 말고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연자분이 C랑 다시 연락하면 언젠가 상처받을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예전엔 안 좋은 마음이었다가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변했듯이 또 이 마음이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때는 이랬던 가치관이 이때 돼서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도 이 시절에는 얘랑 가장 친하고 또 이 시절에는 아닐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친구잖아. 그래서 그냥 딱 지금만 보면은 좋겠어. 그게 용서 안 될 정도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굳이 C를 끌어안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응원해주던 사람이 반대로 지금은 또 막 돌아선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면 걔랑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한때는 의지하고 좋은 친구였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저도 예전에 이해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누구보다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보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지지였겠죠.